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퀴즈 온 더 블럭 박현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지셰리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나 혼자 충분하다니까 지세이 왜 불렀어? 아니에요. 원래 오늘 저희 자 지세 올 여름 어땠어요? 너무 덥지 않았어요? 아우 너무 더웠죠 진짜. 맞아요. 해는 뜨겁지 공기는 습하지. 진짜 바다가 절로 생각났다니까요. 바다하면 말해 뭐예요. 이렇게 촤촤촤 수영 한바탕 하고 맥주 이렇게 마시고 입가심으로. 지세 호만 가 어디까지 가? 이러다 태평양까지 가겠어요. 아니 이런 얘기 꺼내시려고 지금 바다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게스트 소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해양 산업의 리더는 누굴까요? 리더하면은 뭐 선장님? 맞아요. 이 GCB 얘기한 뭐 선장님, 기관사 바로 이 해기사에 속하거든요. 해양 산업의 리더 바로 이 해기사인데 이 기관사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해야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이 해기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 지금 방금 알았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요. 오늘 이렇게 게스트 모셔서 아주 심도 있게 얘기 나눌 거니까 잘 배우고 가요. 알겠습니다. 교관님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고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재인이라고 합니다. 4년 정도 선박기관사로서 승선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선을 해가지고 현재는 안전교육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위해 3kg 체중 감량을 하고 오신 천재희 교관님. 네. 정확히 기관사가 뭔가요? 예, 그 기관사라는 말은 이제 선박기관사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항구에서 항구까지 선박이 운항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뭐 이제 메인 엔진, 선박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주기관부터 해서 발전기,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겠죠. 그리고 선원들이 먹고 마시고 혹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에어컨도 있을 것이고요, 냉장고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을 돌아가게 하는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운용 관리하는 게 기관사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선박 엔지니어들이 하는 그 직무들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왜 우리 회사 생활하면 사원, 대리, 차장, 과장에 맞춰가지고 그 직급별의 직무들이 있잖아요. 네, 기관사님들은 그럼 어떤 직급별로 맞춰서 직무들이 나눠질까요? 네. 기관장님부터 1기사, 2기사, 3기사까지 이제 직무가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직무의 스킬 같은 것도 고려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관장님들은 사실 모든 업무의 총 책임자라고 봐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정비 업무도 될 것이고요. 해양오염 방지, 그리고 각종 필요한 검사, 그리고 서류 같은 것들, 사무 같은 것들도 이제 총 책임을 해주시는 게 기관장님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등 기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기관장님의 업무 중에서도 정비에 관한 스페셜리스트라고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무의 이 업무를 최대한 이임을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1등 기관사님들의 업무고요. 물론 이제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도 기관장님들이랑 1기사님들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2등 기관사보다 3등 기관사가 아무래도 그 승선 연수가 조금은 모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3등 기관사가 조금 더 쉬운 업무, 그리고 2등 기관사가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업무들을 받고 있는데 3등 기관사는 보일러 있죠. 저희 집을 따뜻하게 데우는 보일러, 선박 보일러 담당하고 있고요. 냉동기, 에어컨 같은 각종 편의시설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 기관사는 조금 더 어려운 거라고 있죠.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선박도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등 기관사는 선박의 유류 수급부터 관리, 청정, 보관, 그리고 새로운 수급까지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설들을 쓰려면 전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관사님들의 그 직무들이 굉장히 또 되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요한 일을 하시려면 밑에서 수발을 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 어떻게 조금 저 스카우트 해주시면 안 될까요? 4등 기관사로. 게임이야 이게? 4절까지 하면 나 가만 안 있어요. 알겠습니다. 교관님. 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기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을 겁니다. 일단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이수하고요. 그다음에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기관사 면허 취급 요건에 부합하는 선박에서 그 승무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요. 그걸 실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개월 이상 실습을 하게 되면 이제 면허가 발급됨으로써 이제 정식 기관사로서 승선할 수 있는 거겠죠. 아니,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우리 기관사님들도 혹시 멀미는 안 하세요? 아, 주제. 직업이 기관사신데 멀미 하시겠어? 아 근데 실제로 네. 그 30년 동안 승선하셨던 선장님들께서도 멀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뭐 들어보면 좀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지금 우리 기관사님 제 말이 맞다고 하잖아요. 지선님 지금 좀 잘했네요. 잘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으셨던데, 뭐 혹시 뭐 처음 배를 타셨을 때나 아니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제 조금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꿔준 것도 있는데요. 와. 그 호주에 이제 짐을 싣고 이제 화물을 싣고 가서 호주를 제가 처음 가봐서 되게 설레기도 했었는데 그때 약 30일 정도 머무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딱 도착하고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갑판상에 나왔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고래떼가 막 바다에 넘실넘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 진짜 돌고래가 아니라 정말로 고래가. 그래서 저희가 아는 이만한 네, 고래예요. 엄청나게 큰 고래 있죠. 와. 그래서 야 정말 천의 낙원이다. 어우, 지상 장관이네요. 낙원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잠에 들었는데 또 고래가 물을 뿜어요. 계속 고래가 와요. 30일 동안 고래가 와요. 그래서 이제 잠을 사람들이 못 자니까 고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다가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때 느꼈던 감정이 이제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거를 좀 뼈에 사무치게 느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배 위에서 기관사로서 일을 하면서 이건 정말 힘들었다 했던 거는 뭐예요?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더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선박의 모든 기계들이 뜨거워야지 더 효율을 많이 발휘하는 기계들이 많아서 기관실의 내부 온도가 보통 50도에 육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뜨겁잖아요. 그러면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팔을 못 입고 긴팔을 입어요. 아우. 그럼 이제 주황색으로 입고 나갔던 옷이 네. 일이 끝나고 오면 갈색이 되어 있죠. 다 땀에 쩔어서 네, 그리고 다시 놔두게 되면 건조한 곳에 놔두면 흰색 가루가 이제 막 온몸에 땀이 도배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추운 걸 좋아하는데 네. 마침 또 업무하는 곳이 더운 곳이라 좀 그런 게 힘들었고요.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네요. 아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죠. 네. 교관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관사를 꿈꾸는 분들이나 후배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하. 그 약간 좀 몸으로 부딪히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승부를 보는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훨씬 남들보다 오래 걸릴 것이고 훨씬 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행착오를 밟았으니 나중에 제 뒤에 승선을 하시게 될 이제 후배 기관사님들께서는 항상 원리 그리고 원리에 따른 이해 그리고 노하우까지 조금 챙기셔서 훨씬 더 수월하게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지만 그 승선하는 와중에 그 친했던 후배가 있는데요. 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좋지 않은 이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게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고라는 게 어디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응 능력이 크다면 사고는 막지 못해도 피해 규모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배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이 없으면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천재인 교관님처럼 자상한 선배님 옆에 계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쭉쭉 막 쫙 뻗어나갈 것 같은데. 주셰프?
왜 날 쳐다봐요? 아니요, 또 우리 선배님의 입담도 너무 좋으니까 시간이 뭐 벌써 이렇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안 되지, 셰프. 우리는 퀴즈 맞춤 프로잖아. 아, 맞아요. 저희 지금 이제 빨리 퀴즈 내야 돼요. 그쵸? 한번 여쭤볼까요? 좋아요. 자, 해퀴즈! 예스. 자, 이 퀴즈를 맞히시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뽑을 수 있는 자기백 추첨권이 주어집니다. 아 예. 자, 근데 그 유퀴즈에서는 퀴즈를 못 맞출 때 자기백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만 여기는 해퀴즈니까. 지금 굉장히 네, 그러니까 긴장되셨나 봐요. 너무 간절히 뽑고 싶은데 지금 긴장하셨어. 문제 드릴게요. 항해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항로를 발견하고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는 등 다양한 지리상의 발견을 이룩한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쥐나 벌레로 인한 식량 부족과 전염병 발생 등은 긴 항해를 방해하는 요소였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15, 16세기 선원들은 이 동물을 배에 태워 다녔다고 합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된 건 이 동물의 덕이 매우 컸다고 할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역시 행운이 노력하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승리 열심히 손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이건 사실 틀릴 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셋 이후에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고양이? 고양이. 맞나요? 과연 고양이가 맞을지. 고양이 정답. 그러니까 사실 며칠 안에 가장 기쁜 기억이 아닌가. 그럼 이제 그 기쁨의 자, 자기백을 한번 추첨을 해볼까요? 자, 과연 전기가 통하는 상품이 나올 것인가? 과연? 한번, 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고 오, 코발트 블루. 좋습니다. 자, 과연 짜자자자자자자자 당첨! 100만 원 상당의 공주님 세트! 물고기 슬리퍼! 봐봐! 와! 피디님 저희 상품 주세요. 제가 조금 착장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교관님 실례가 안 된다면. 에이, 차면 몸에 해로울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인증샷 좀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해키스. 키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재미난 일들이 참 많았는데 언제 꼭 기회가 되면은 저 배 한번 태워주세요. 저도요. 아, 저도.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키즈 온 더 블럭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네, 흔들고 이거 흔들면서.